붙어요. 그러니까 누나부트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캐나다에 있는 한 주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행되는 게 오늘 우리가 뭐 베라크루즈나 어디나 막 이런 그런 그 지역 이름도 굉장히 그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그 누나부트도 그러니까 몇 년 후에는 또 그 청소년들한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누나부트 이야기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누나부트 전경이에요. 이렇게 그냥 춥습니다. 저런데 사람이 그래도 살아요. 네. 굉장히 북쪽이에요. 오른쪽? 네. 이걸로 다음에 오늘은 이제 왜 북극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이렇게 잡아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나부트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메타버스 연구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거 배경을 갖다가 이제 좀 설명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옛날에는 에스키모라고 했던 이제 이누이트인이 멀리 저기 그 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이누슈 그래갖고 그 길잡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누슈 갖고 좀 그 예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시도 이제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 보면은 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 이누슈 보면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딱 거기 하면은 이제 그 김연아 나왔을 때 보면은 그 밴쿠버 할 때 우리 그 이누슈를 갖다가 상징으로 했던 걸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왜 이제 극지를 이렇게 하게 됐냐면 이제 극지가 떠오르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그 핫한 거가 이제 지구 표면이 온난화로 해서 이렇게 더워지고 그래서 뭐 모든 그 빙하가 녹으면은 지표면이 뭐 60m 높아지면은 뭐 큰 도시들 뭐 물에 잠기고 여러 가지 대재앙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극지가 특히 이제 기후 지구 온난화랑 관련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는 전체 전 지구의 그 기온 변화를 보는데, 그러니까 1951년부터 80년대까지 그 평균에 비해서 오른 거, 그러니까 색깔이 짙을수록 그만큼 이제 빨리 더워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지도 보면 시베리아가 무지막지하게 그냥 6도 이상 가지고, 그러니까 유라시아 쪽, 그다음에 북극권이 보면은 굉장히 그냥 급히 더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온난화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있는데 전지구 쪽에 전지구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북극에서 약 2배 이상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그런 데이터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빙 감소가 이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뭐 2050년 되기 전에는 북극에 이제 얼음이 뒤덮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얼음이 안 덮이면은 뭐 안 덮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하얗게 덮였을 때는 햇빛을 갖다가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지구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다 이제 해빙이 없어지게 녹게 되면은 그냥 열을 갖다가 더 이제 흡수를 하게 돼요. 태양열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더워지게 되면 바닷물이 더워지게 되면은 뭐냐면 이제 그린랜드 옆이나 이제 남극 옆에 보면은 아주 차가워져 가지고 이게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은 이렇게 밀도가 높아져 무거워져 갖고 그냥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그 힘으로 해서 전 지구의 해수가 한 3,000년에 걸쳐서 전체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남극이나 북극의 차가운 물이 적도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벨트 역할을 하는데 저렇게 다 녹아지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높지가 않으니까 바닷물이 밑으로 가라앉지 않으니까 해수 순환이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옛날에 투마로우 봤던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북극은 북극에서 녹고 남극은 남극에서 녹고. 그래서 이제 아주 미래에 조금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에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토는 이제 그 뭐 영하로 된 그 평균 2년 이상, 그러니까 영하로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저기 이렇게 뭐 가스하이드 같이 그냥 그 메탄이 있기도 한데 그 얼음이 저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더워지게 되면 이제 시베리아에서도 그렇지만은 저기 그 근처에 막 건물도 넘어지게 되고 뭐 하다못해 뭐 알래스카에 있는 그 가스 파이프라인도 막 그냥 휘게 되고 그러니까 길도 없어지고 뭐 그러니까 대란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그 뭐 옛날 세균이니까 뭐 탄저균이니까 다시 그 동토에서 살아나가지고 이제 이제 사람이 죽는 사고도 생겼고 그래서 그런 그 동토 그러니까 이런 동토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삶 자체에 대한 공포를 갖다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북극권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북극권이라는 거는요, 그 위도 66도 33분 이상의 고위도 지역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목 한계선이 이렇게 일치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그냥 그 여름 평균 기온이 10도보다 낮은 곳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인장창 어느 쪽일까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의하는 거에 따라 이제 선들은 이제 조금 다르지만은 근데 이제 또 제가 몇놓은 거가 백야나 이제 그 극야를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러니까 고위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그 북극 툰드라 동토 지역도 보면 이제 수목 한계선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하여간 그 수목 한계선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그린랜드 위나 뭐 또 캐나다 위쪽 우리가 아는 누나부 같은 경우는 나무가 없는 걸로 그냥 꺼먹게 이제 보일 수가 있지요. 예. 그런 그러니까 툰드라 지역이 이제 그 많이 그다음에 동토 그린랜드 같은 경우 이제 동토로 덮인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제 누나부트는 누나부트 주기가 좋게 이누슈를 갖다가 이제 놓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이는 게 캐나다 중에서 이제 그 빨간 부분이 그 캐나다 거의 위도 거의 8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아주 가장 높은 이제 북극에 가까운 그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거기 동그란 거 표시하는 데가 이제 그 누나부트 주 중에 캠브리지 베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베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도 조금 연결돼서 왜냐하면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그 관측하는 걸로 그 찰스에다가 이제 그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 찰스는 제가 저기 스펠링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CHARS인데 내가 L을 잘못 썼어. 오타. 네. 그 기준은 이제 그 캐나다에서 2010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그 다산 기지가 있는 기지처럼 국제 기지를 만들자고 국제과학 기지를 만들자고 한 그래서 만든 기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진출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항로 중에서도 이제 북수 항로가 있고 러시아를 지난 북동 항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25,000km를 갖다 뭐 수에즈를 통과하는 것보다 절약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 이제 떠오르는 이제 그 한 이슈를 잡고 있는데 이 북서 항로가 그 캠브리지 베이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나부트를 좀 하면은 그 우리랑 과학기지 연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흥미로운 이슈를 접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뭐 질문 있으세요? 어디가 누나부트? 빨간 부분이에요. 빨간 부분 캐나다에서 빨간 부분 이쪽에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저 왼쪽 아래쪽 왼쪽 지도에서 여기서 저기서는 어딘가 항로에서는 항로에서 보면은 그린랜드 왼편과 그래서 그 캐나다 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아래쪽 있죠. 네.
아래쪽보다 그 위쪽까지 그 캐나다 동그란 거 캐나다 지나는 선이 이렇게 불쌍한 거 갈라지는데 그거가 그쪽 부분이 이제 그 누나부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쪽 가면은 그린랜드 그 누나부터 이제 그 주 도시가 주의 시가 이퀄로트인데 이퀄로트 가면 그린랜드 가는 비행기도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우리는 덴마크에서 그린랜드 가는데 그 이퀄로트에서 가는 비행기도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왜 누나부트를 했는가 보면은 이제 북극 환경도 관련 있고 또 이누이트 뭐그 기후변화 자원 북극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남극이다 북극이다 그냥 어떤 환경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에 더 이렇게 느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지역을 하나를 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린랜드 맨 위도 있는데 거기보다는 이제 캐나다가 좀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구가 두 번째로 적은 이누이트 거주지라는 것도 있고 북극 제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가장 격리된 지역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영상 8도, 1월에는 영하 27도, 뭐 영하 40도에도 육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캐나다에서는 영어, 프랑스어, 이누이트어를 갖다가 세 군데를 갖다가 각 모든 표지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슬라이드 보면요, 그 KFC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위도에 있는 KFC입니다. 캠브리지에 대해서 있고요. 그다음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동차 계기판이거든요. 마이너스 24도죠. 근데 저거가 더 밑으로 못 내려간 게 게이지의 최하가 마이너스 24도에서 그렇지 아마 그날 30 몇 도로 내려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추웠어요. 저는 그때 한 11월에 갔는데 깜깜한 데다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9시 58분이라는 거죠. 네. 오전에? 오른쪽이. 그날 오전이고. 그러니까 새벽엔 더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밖에 이상하다 마이너스 24도 치고 너무 추운데 그랬더니 그게 더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아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KFC는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KFC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누이트 쪽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왜 여기다 말씀을 드리냐면은 각 어떤 지역별로 있는데 그 민족들이 이렇게 나눠진 거 보면은 이동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멀리 있어도 그게 언어 쪽으로 이렇게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에스키모 알루트족 같은 경우는 저기서 파란색인데 그린랜드, 캐나다 북부, 알래스카 북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벨기 주변까지 쭉 퍼져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레이너족은 그 밑에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그 아래쪽 보면 이제 누런 색깔 보면은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위쪽에 있는데 이제 사미족이거든요. 흰족이나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그쪽 위쪽에 있는 거 뭐 네네츠족, 무슨 코미족 뭐 이런 데하고는 오히려 언어가 인도유로 우라어족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다음에 이제 캄차카 어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미 우라어족에 있는 저기 코미 공화국도 가봤는데 거기도 보면은 러시아가 공용어지만은 문자가 같은데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그냥 코미어로 막 그 출판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코미 공화국에서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동 경로나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을 갖다가 이제 언어로 이제 분류를 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백그라운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메타버스 누나부트 연구소랄까 그 융합 연구소의 목적은 보면은
청년들에게 급한 환경에 적응용 북극 원주민의 과학과 문화를 전해다니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남극이나 뭐 다른 데 누나부터 왜 북극권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 누나부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스칸디나비아 북쪽에 있는 것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뭐그 척시의 주변도 이렇게 쭉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이웃으로요. 그다음에 뭐 남극까지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지구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누이트 사회의 변화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또 대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토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 문화지만은 잘 알려지지 않은 거를 이번 그 이제 융화 포럼 그 메타버스 연구소 통해서 뭐 새로운 걸 갖다가 또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북극권 지역과 원주민에게 다양한 민족문화를 학생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는 이제 그 수강하고 주제 선정, 그러니까 분야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조사, 발표, 토론 등 이제 다양한 연구 경험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고등학생용으로 이제 북극 가상기지 방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극정부에서 아웃리치 프로그램도 있고 부산시에서는 이제 극지향 포럼에서 지원받아갖고 올해 이제 가상기지 방문자가 됐는데 이런 이제 단기간에 하는 거랑 달리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 북극 환경, 자원, 원주민 생활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 보시면은 또 소름이 끼쳤어요. 온돌 구조랑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밑에 위에 넓적한 그 판을 깔아놓고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카리브나 뭐 무스코스나 이런 그 배설물을 말린 걸 갖다가 이제 떼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폭도 뭐 1m, 그러니까 2m가 안 되는 넓이거든요, 길이가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서는 어떤 우리나라 그 옛 민들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고 그때는 어느 대학교 석사 여학생이 이제 한 달간 캠프를 치면서 그래서 석사 논문 그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보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 신화와 전설도 이제 재밌게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조금 지루하겠지만은 어떤 그 외교 문제, 국제 문제 같은 것들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거 하면서 오로라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으로 조금 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지리 문화를 갖다가 그 극지 과학이라는 거에 이제 접목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언어적으로 재밌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생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또 관심 있는 학생들 보면은 이제 17개 민족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선사시대부터 있었는데 그 유럽에 있는 뭐 사미족이나 유럽에 있는 뭐 바이킹족이나 뭐 이런 데는 그린란드에 있는 거는 사실 유럽인들이란 거는 1000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 민족들 보면은 이제 선사시대부터 이제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빙하기 때는 이제 그 베린반도를 건너서 이제 기사 왔다 그래갖고 이게 뭔가 깨졌어 지금. 네? 아니 그 슬라이드가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 와서 뭔가 이 노트북하고 안 맞나 봐요. 좀 알고 보니까 좀 깨지나? 깨졌어.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알라스카니까 있는 그 에스키모하고 척시에 있는 그 시베리아하고 좀 유전적으로 비슷한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렇고 그 이누이트 에스키모들 보면은 이제 뼈가 두껍고 손이 작고 다리가 짧고 피부가 밝은 편이고 이제 그 추위에 적응하는 그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인류 은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미까지 갔는데 이런 쪽에 이제 흥미 있는 친구들이면 이제 그 유전체, 인류 유전체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 그 민족들이 어떻게 그 이동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족 문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다양한 이제 의식주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아는 거 중요한 거가 이제 음식 같은 거 이제 보면은 카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고래나 물개 껍데기 착착 자르는 그런 이제 칼도 조금 이제 다르게 있고 손 잡고 그러니까 이 칼자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제가 갖고 온다고 까먹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서 EPA라고 있는 거는 이건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그게 학술학회 그러니까 그 에스키모인들이 피가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갖고 고지혈증도 없고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제 그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걸 많이 먹어갖고 거기 오메가3가 풍부해가지고 그랬다는 거가 이제 나오고 그래서 그 후에 굉장히 그 EPA 그 연구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하고 정체성을 하기도 하지만 전통 의상도 보면은 이제 각 민족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환경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동물 껍데기로 이제 옷도 만들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입은 그 패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파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외투입니다. 이제 아문센이 그 입은 그 코트인데 코트보다는 이제 그 잠바인데 그건 이제 아노락이라고 하는데 올해 그 코롱 스포츠의 그 저기 잠바 그 이름이 아노락으로 나왔어요. 아노락 이누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한 곳은 이제 이글로 있고 아까 온돌도 있고 그다음에 노래는 이 몽고 쪽처럼 이렇게 목 노래를 하는 거가 있어요. 목 노래를 하는데 막 그러니까 여기 요 이제 이게 CD인데 제가 이거를 저기 USB로 좀 담았어야 됐는데 못했습니다. 이거는 막 카리고 뭐지 순록 소리도 내고 어느 거는 뭐 그 부엉이 소리도 내고 뭐 별거 다 이걸 내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또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이나 수공예 또 비즈공예 같은 게 굉장히 발달돼 있고 신화 같은 경우는 키키나쿠아를 갖다 이제 이런 이제 까마귀인데 이 까마귀는 이제 그 뭐야 지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알라스카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지혜 전달해 주는 까마귀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비슷한 그런 것도 있고 세드나는 또 이제 북해에 있는 그 여자예요. 아버지가 막 그냥 그 구해주지 않고 막 그냥 손가락도 막 잘라갖고 배 못하게 해가지고 그 손가락이 탁 해갖고 무슨 섬이 되고 뭐 했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복수의 여신이 됐는데 너무 춥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새로 발견한 별 이름을 갖다 세드나라고 지었더라고요. 세드나라고 이제 그 천문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그런 신화에서 유래가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노랑 얘기했는데요. 그 왼쪽에 보는 게 이제 그 코롱에서 나온 거고 오른쪽에서 보면 이제 그 오른쪽 아래 보면 아문센 입었던 그 동물 털로 만든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가 여기 햇빛 때문에 좀 잘 안 보는데요. 뭐 이치족, 사미족, 뭐 무슨 족 해가 보면은 각 그 뭐지 그 민족별로 의상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가 제가 이제 옷에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나중에 메타버스 앉을 때 나는 좀 이누이트족을 할래. 나는 좀 사미족에 관심이 있어. 뭐 나는 네넥족에 관심이 있어.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보고서는 그거에 맞게서 이제 메타버스 자기 이렇게 꾸밀 때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그 아까 이제 아문제 나왔지만 아문제 스코트 얘기처럼 이제 그 북극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 탐험
역사가 있느냐. 왜냐면 이거 탐험 역사를 알게 되면은 그 지역에 무슨 베링해니 뭐 그런 뭐 바렌츠니 뭐 이런 그 탐험가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지역별 바다 이름 붙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랜드 유해는 이제 붉은 수염 에릭이 가가지고 뭐 누구는 그래요. 그러니까 얼음 많은데 그냥 거기 그린랜드라고 뭐 뻥쳤다니 얘기도 그때도 좀 그린랜드가 따뜻했다가 나중에 좀 차가워지면서 이제 이주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우표 같은 경우는 일본 그 북점 탐험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1970년대로 이제 그 북점 이제 갔다 온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그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난센이 그 얼음이 있는 그 북해를 갖다 뚫고 갔을 때 프라모를 탔다. 그래서 이제 그 오슬로 가면 이제 프라모도 있고 뭐 프람박물관 이런 것 등등. 그러니까 북극 그 남극처럼 이제 북극 탐험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이제 역사를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는 여지껏 한 거면 조금 그 인문학적인 것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기후변화 관련돼 갖고요. 그 우리 이제 겨울에 되면 막 추워진 것도 보면은 이제 그 지구에 원래 있는 이제 그 제트류가 더워지면서 이렇게 그 제트류가 세졌다 넣어졌다면서 이제 찬바람이 그러니까 밑으로 안 오는데 더워지면서 이제 이게 그 소용돌이가 이제 그 약해지면서 그 북극 진동이 이렇게 세져야 되는데 얕아지면서 그 찬바람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난화에 따라 북극 진동이 약해져서 오는 우리 그 이상 기온들 등, 그다음에 뭐 해빙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 그 기후 조절하는 이제 북극의 역할이라거나 동토의 변화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스타디하는 그룹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광물 자원이라든가 오일, 샌드 오일, 천연가스 등등, 그다음에 그 북극 항로, 그다음에 수산 자원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퀄루트 갔을 때 보니까 지도가 위에 뻥뻥뻥 출렸어요. 캐나다 지도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조사가 아직 덜 된 지역이 많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서 못해요. 또 우리는 사람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좀 캐나다 북부나 이런 쪽으로 자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좀 사무국에서 이제 플랫폼을 이제 지분을 갖고, 그다음에 제가 그 조금 서포팅 받는 거는 아직 뭐 구해주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허 대표님 도움을 받아서 그 오픈 랩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좀 분야별로 이제 그런 메타버스 형식의 그런 리포트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은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하고 과제기획서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확실히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름에 국제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좀 몇 시간 동안 투어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캠프라더거나 뭐 이런 거 등등은 좀 나중에 생각해봐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우리 그 학생들이 한 걸 갖다가 이제 그 어린이동화, 과학동화든 어떻게 그거를 할 것인가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리브도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게 일각고래예요. 일각고래.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사과처럼 이만한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그 세밀하게 이렇게 조각해갖고 장식품으로 이렇게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분기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 행사로 기획하는데, 이제 제가 삼청동에 조금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한 8명까지는 모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고 미안해요. 부득이한 일이
그래가지고 몇 분은 시세에 혹시한 때문에 먼저 갔습니다. 나는 뵙습니다. 예. 졸아도 괜찮아. 아침 좋잖아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너무 천편일적으로 기후변화가 자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기간한 거는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어떤 인류 유산 중에서 어떤 게 더 뭐 언어학적인 거가 재밌다거나 뭐 그다음에 뭐 인류 이동이 재밌다거나 나는 탐험이 재밌다거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분과별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갖고 이제 사이트를 갖다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게 경비가 가장 적게 들면서 학생들이 자기 소신껏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만약 그 마스코트라고 그럴까? 그걸 갖다 옷에 따라 또 꾸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점은 선생님처럼 이제 참여 몇 해 했냐, 보고서 어떻게 했냐, 그다음 얼마만큼 열심히 팔로우했냐 하고 그다음에 예정 양식 수료점을 이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번 되면은 더 깊은 이제 심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시니어 연구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이퀄리티는 유레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에서 보위도 중에서 3번째로 그 보위도했어요. 그러니까 79도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사 기지 빼놓고는 높은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레카 기지도 갔는데 사실 그 다산 기지 쪽 보면은 이거 비슷한데도 78도 얼마인데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좀 이런 데 소개하면서 이제 어떤 지구의 외진 곳에 대해서 어떤 로망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보면은 이제 3월에 시작을 해갖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제가 앞에 한번 북극 전반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은 이제 뭐 이니티 생활 거기 이제 산업에 대한 얘기를 또 4월에 좀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4월에 이제 수정과 과제 계획서 제출하면서 각 분과별로 뭘 하겠다는 걸 이제 내면 이제 그다음에 우선은 학생들 동안 이누쿠는 초등학생용이에요.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누쿠라는 애가 아빠를 찾아가 뭐를 찾아서 이렇게 막 그 북극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그거를 보게 한다거나 뭐 아주 쉬운 책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다거나요. 이니티의 생활 뭐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심화 과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국정원서 견학하고 8월에 만약 된다 그러면 저기 허 대표님 보셔서 이니트 캠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9월, 10월에는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11월에 대해서는 이제 북극에 대한 어떤 국제적 돌아가는 거 그래서 뭐 자원이나 뭐 이런 거 정도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분과가 3개 된다는 이제 인문 쪽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3번 나누는 것 같다. 인문 쪽에는 조금 그 뭐 언어라거나 인류학적 뭐 그다음에 그 생활 합의라거나 뭐 이런 취미 생활이라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후도 보면은 뭐 동토 문제, 해류 문제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자원도 보면은 광물 자원부터 천연가스가 어떻고 그다음에 수산 자원이 어떻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팀별로 좀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1월에는 이제 북극 전문가 특강을 좀 부탁을 제가 이제 연구소에 후배나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2월에는 과제 발표 수료 이렇게 하면 1년이 그냥 후다닥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다른 노트를 주면 하여간 12월 정도면은 제가 좀 커리큘럼을 이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월에는 이제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학생 연구원을 하나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은 학생연구원 심사 선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3월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국은 웹연구소 플랫폼 구축 분야 운영을 하고요. 공통 업무는 홍보, 모집, 총무회계 등 하고 연구 조교팀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허 대표님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좀 20, 30대 청년이 뭐 대학생도 좋고 좀 청년이 해가지고 이제 고경력 전문사와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담당하고 사무국과 연구소와 커뮤니케이션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조교는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주면서 학생들과 좀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실한 건 320만 원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과제가 신청된 것도 없고 뭐 그래서 내년에 시작하는 과제 있으면 뭐 극지연구소라거나 어디라거나 좀 이렇게 들고 보고 그거를 위해서는 사전에 과학문화 포럼하고 연구소하고 또는 이제 연구소의 PI하고 이렇게 뭐죠 MOU를 맺는다면은 좀 인력 지원이나 예산 지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로 마치겠습니다.